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지금까지 폐가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면요. 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호흡을 주관하고요. 이 호흡을 주관하기 때문에 피부를 동시에 주관하고요. 또한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 전신의 기의 흐름을 주관하고요. 또한 이러한 호흡을 통해서 수분의 배출이 이루어지고 기의 흐름을 주관함으로써 우리 몸의 수액대사에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죠. 또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기를 전신을 통해서 발산하고 하강시켜주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요. 또 그 기를 코에 통해서 발산되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오고 기침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서양의학에서는요. 감기는 호흡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왜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는지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요.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도 그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물 이외에는요. 근본적으로 치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의학에서 이를 살펴보면요. 감기는 호흡기 질환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한의학에서는요. 호흡기 질환이 아닐까요? 한의학에서의 감기는요. 이론적으로는요. 찬 기운이 우리 몸의 체표, 즉 피부로 들어오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감기가 들어오는 때를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목이나 등이 오싹오싹 차가운 것을 느끼는데요. 이때 이 차가운 기운을 통해서 목이나 등으로 사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기를 걸릴 때를 잘 보면요. 등이나 목이 오싹오싹 추워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감기가 들려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감기가 걸렸는데요. 우리 몸 앞가슴 쪽이 춥다고 여기신 분은 여태까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 몸의 등과 목을 포함한 종아리까지 우리 몸의 뒷부분 전체는요. 방광이 지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우리 몸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뒷부분이요. 이 족태양 방광경이라는 경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요. 한의학에서는요. 우리 몸을 제일 깊은 곳에서 체표 즉 피부까지를 6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제일 바깥쪽을 지배하는 것이 이 족태양 방광경이라는 방광을 중심으로 한 경락이 우리 몸의 제일 바깥을 지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요. 감기가 걸리는 것은 이 족태양 방광경에 사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감기가 걸리면요. 아주 적지 않은 경우에요. 얼굴이 붓거나요. 또는 신장에 병이 생기는 합병증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는 다 방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요. 감기가 걸리면 이 방광경을 따라서 등과 목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 몸의 체표인 피부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피부에 나쁜 사기가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 몸에서는 이를 저항하겠죠? 그래서 피부에서 우리 몸의 전기와 외부의 사기와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기는 어떻게든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전기는 이 나쁜 기운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격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기 초기를요. 살펴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실제로 피부에는 아주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므로 온몸이 쑤시고요. 아픈 몸살이 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피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피부를 통한 호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국경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모든 물자나 사람의 통행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부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피부를 통한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호흡의 상당 부분을 피부 호흡에 의지하고 있는데요. 이 피부 호흡이 제대로 안 되므로 그러면 어디로 나갈 곳이 없겠죠? 그래서 입을 통해서 강력하게 바깥으로 그 피부 호흡을 통해 나갔던 것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감기가 걸리면요,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즉 피부를 통해서 전신으로 나가야 할 것들이 유통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일한 통로인 입을 통해서 거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침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요, 폐는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발산작용을 잘 못하게 돼서 많이 힘들어하게 되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피부를 통해서 많은 기운들을 발산했었는데요, 그게 꽉 막혀버리니까 폐가 그걸 어떻게든지 발산시키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기침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엉망이 되겠죠. 사실 기침은 우리의 호흡에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요, 폐가 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본래 의무를 다하려고요, 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답답함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폐가 과로를 하게 되고요, 쉽게 열이 나게 되겠죠. 그럼 폐에 이런 피로함이, 그럼 폐가 이렇게 피로해지면요, 제일 먼저 그 피로함을 느끼는 것이 코가 됩니다. 또한 폐에 쉽게 열이 쌓이므로요, 그 열이 어디로 나옵니까? 코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죠. 따라서 폐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콧물이 나고, 심한 경우 폐에 열이 많으면요, 그 콧물이 누렇게 변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빨리 적절하게 치료를 하거나, 또는 몸이 약하신 분들이나 특히 폐가 약하신 분들은요, 폐가 이 무리한 틈을 타서 사기가 이 약한 곳을 타고 들어와서, 즉 폐로 들어오게 돼서 폐에 병이 생기게 돼서 우리가 감기를 적절하게 바로 치료하지 못하면 폐렴과 같은 폐의 병이 쉽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왜 감기가 걸리면요, 우리가 콧물을 흘리게 되고요, 몸살이 나고요, 또는 기침을 하게 되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